지금 당장 가스를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왜 내 배에만 그렇게 유독 가스가 찼을까, 이런 원인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 한 2주에서 4주 정도 따라해 보시면 아마 100%는 아니겠죠, 대부분 이 가스량이 확 줄어드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유산균 드세요, 식이섬유 챙겨 드세요, 뻔한 얘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의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연구로 검증된 유산균 균주명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분들을 보면은 식사를 하고 나서 금방 배가 굉장히 부글거리고 심하면 이제 등이나 머리까지 아파서 허리 피는 것까지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데 타면 갑자기 배에서 막 꾸르륵 소리 나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난감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일을 하고 있거나 이럴 때 갑자기 막 방구가 항문으로 확 나오는 느낌이 들면서 확 참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막 집중도 안 되고 참은 방귀가 위로 막 올라오는 느낌. 아마 그 겪은 분들은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저도 종종 겪어봤거든요. 근데요, 이런 분들을 외래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원래 그냥 속이 안 좋은 편이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불편한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스가 계속 차는 걸 방치하게 되면은 특정 질환이 숨어 있는 걸 놓칠 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양소 흡수가 잘 안 되게 되거나 머리가 굉장히 멍해지면서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실제로 뭐 당뇨나 어떤 갑상선 저하 같은 전신질환 같은 것들이 있거나 또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진짜 원인을 놓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원인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런데 보통 이런 분들이 평소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알아보고 장에 좋다는 건 다 알아보고 뭐 유산균 100% 드시고 장에 좋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 특히 뭐 양배추나 브로콜리 같은 것들 많이 드실 텐데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거든요. 의사들도 보통 이렇게 권하고 저도 권할 때 있고 어디 뭐 이렇게 검색해봐도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배의 가스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그 이유와 복부 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한번 낱낱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이 뭘까? 의외의 두 가지와 기타 원인들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그럼 가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원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가스가 너무 차서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하고 영상을 보고 계실 테니까요. 지금 당장 가스를 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방법으로 가스를 빼신 다음에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되니까 빨리 가스를 빼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스라는 거는 우리 소화기관에서 이 공간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가스가 찰 수도 있고 소장에 가스가 찰 수도 있고 대장에 가스가 찰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가스의 한 75%는 이 소장과 대장에 이렇게 가스가 쭉 차게 되거든요. 가스가 차는 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가스가 과도하게 되면 굉장히 배가 빵빵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스를 빼야 될 텐데, 가스라는 게 물론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 나오는 구멍이 우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으로 뺄 수가 있고요, 항문으로 구멍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로 빼야 되는데, 대부분 아까 어디 있다 그랬죠? 소장과 대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문으로 이 가스를 빼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가스를 쉽게 뺄 수 있는 자세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왼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에 당기는 자세를 취하면요, 가스가 이동하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무릎을 굽혀서 배 쪽으로 당기게 되면 마치 그 풍선을 우리가 꽉 누르면 가스가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복부로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가스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항문 쪽으로 가스가 나오기 쉽게 되는 자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제가 말을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 연구를 제가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 경험적인 건데, 제가 이제 재수 때 저희 이모랑 같이 둘이 살았었거든요. 이모가 이제 그 당시 50대였을 텐데 수십 년을 당이 안 좋고 가스가 굉장히 차서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가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하우가 있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니까 자주 앉아 있어야 되고, 어느 날은 이제 가스가 굉장히 차서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모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스를 바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준 자세인데, 이번에는 얼굴 앞면을 바닥에 대고 배를 바닥에 대고 이렇게 똑같이 누워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엉덩이 부분 있죠?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들어요. 여기가 이제 장이 있잖아요, 장이. 그러면 우리가 가스는 위로 뜰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이제 왜 그때 가스가 잘 나왔을까?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가스가 이제 위로 뜨니까 여기 아래 있던 게 이제 항문 위쪽으로 가스가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그랬을 때 이 항문 쪽으로 이제 가스가 모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항문으로 가스 배출을 하기 쉬운데 항문 근육은 이렇게 딱 잡고 있거든요. 풍선 이렇게 딱 잡고 있듯이 가스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항문 구멍을 강제로 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항문 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뭐냐면 이 손을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벌려줘요. 그러면은 항문 구멍이 쫙 벌어지면서 마치 풍선 슉 바람이 나오듯이 가스가 슉 나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쭉 나오다가 충분히 다 안 나오거든요. 그때는 이제 내 배를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이렇게 줬다 폈다 하면은 장 운동이 이제 되면서 가스가 또 이렇게 쭉쭉쭉 밀려 나오면서 또 쭉 나왔다가 또 배를 들여놨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은 또 쭉 나온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해봤는데 이 방법이 좀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스가 너무 차서 힘드신 분들은 이게 해보면 효과는 좋은데 유일한 단점이 민망합니다. 좀 하고 보면은 굉장히 현타도 오고 자세가 좀 민망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 아니면 나 혼자만 있는 공간에 있을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면 시원하게 가스가 해결을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취해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스를 빼고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배에 가스가 차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산균인데요. 유산균. 유산균 장에 좋은 거 아닌가? 그래서 나 매일 챙겨 먹고 있는데 이 유산균이 장에 좋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는 말은 맞아요. 근데 어떤 상태의 장에 따라서 어떤 유산균을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 유산균이 가스를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소장 내에 세균이 굉장히 과다하게 증식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일명 이제 시보라고 하는데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증 이라는 거고요. 이런 시보이신 분들은 이 유산균 복용을 더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 복부 가스로 굉장히 심하게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시보이신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이 시보가 뭐냐면 원래는 이 소장에는 세균이 굉장히 적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균들이. 그런데 이렇게 소장에 균들이 과하게 증식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스를 많이 만들게 되면서 복부 팽만이나 가스나 설사, 영양결핍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은 후에 소장에서 이 세균들이 그걸 막 발효시키면서 수소가스, 메탄가스를 엄청나게 막 만들어내는데요. 그 가스가 이제 소장을 가득 채우면서 콕콕 찌르는 그런 복통이 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밥 먹고 이제 한두 시간 뒤에 바로 배가 급격히 빵빵해지는 그런 패턴이 있으면 이런 시보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평소에 제산제 같은 경우 속 쓰려서 자주 드시게 되면은 이 위산 분비가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1차 방어막이 무너지는 거니까 균들이 여기를 쉽게 잘 통과해서 소장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소장과 대장 운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균들을 밖으로 이제 소장에서 대장으로 밀어내질 못하니까 소장에 균들이 굉장히 많이 머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 대장 끝부분, 이 회장 쪽 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장에 있던 균들이 쉽게 소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장 쪽에 균들이 많이 증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대장 쪽에 만성 변비가 있거나 당뇨나 갑상선 저하 같은 그런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시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된 상태에서 유산균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 이미 넘쳐나는데 균을 때려 붓는 거잖아요. 실제로 2018년에 클리니컬 앤 트랜슬레이셔널 게스트로엔테롤로지 거기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시보 환자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투여를 했더니 복부 팽만과 가스가 오히려 더 심해졌고요. 심하신 분들은 머리가 멍하고 단어도 잘 생각 안 나고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브레인 포그까지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인 거죠. 이런 분들은 일단은 유산균을 중단을 하고 추후에 가스에 좋은 유산균 종류를 선택해서 골라 드셔야 되는데 어떤 유산균을 골라 먹어야 되는지는 한번 뒤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의외 원인 두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이것도 장에 좋은 거 아닌가? 장에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양배추나 뭐 브로콜리, 뭐 콩, 사과 이런 거 열심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그런 음식들에는 포드맵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거든요. 포드맵이라는 거는 퍼먼터블 올리고사카라이드, 다이사카라이드, 모노사카라이드, 앤 폴리올스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소장에서는 흡수가 안 되고 이 대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세균들이 쉽게 발효시킬 수 있는 탄수화물들을 통틀어 부르는 말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고포드맵 음식들을 말씀을 드리면 양파나 마늘, 사과, 배, 수박, 콩, 우유 같은 유제품, 치즈, 밀가루,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거 다 밀가루 빼고는 다 우리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먹던 음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뭐 양배추즙이나 마늘 추출물, 보조제 뭐 이렇게 챙겨 드시는 분들 계신데, 가스가 오히려 이제 심해질 수 있으니까 한번 이제 내가 먹는 음식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뭐 양배추 먹어도 가스 안 생기던데요? 이런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이런 포드맵 음식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제 장을 타고난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장내 세균의 어떤 구성, 그 다음에 소화 흡수 능력, 그 다음에 장 운동성 이런 게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조금만 먹어도 배가 막 부글거리고 빵빵해지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많이 먹어도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은 걸 먹어도 어떤 옆 사람은 멀쩡한데 나만 배가 이제 난리 나시는 분들은 이런 포드맵 식단에 좀 민감도가 내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유산균과 식이섬유 의외의 두 가지 원인이었고요. 다음 기타 원인들을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원인들과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타 원인으로는요, 첫 번째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고요.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장의 그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가스가 잘 이동을 하지 못하고 한쪽에 이제 머물거나 이동을 잘 못해서 복부 팽만이 이렇게 생길 수 있고요. 또 이제 장이랑 뇌랑 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가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장뇌 신경축이 예민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가스가 많이 찬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또 이제 심한 복부 팽만을 내가 느끼는 거죠. 이건 뒤에 말씀드린 이제 저포드맵 식단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증상이 이제 계속되면 이제 내과 진료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내 세균 불균형이 원인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유익균,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은 굉장히 적은 상태이고요. 우리 몸에 안 좋은 균, 뭐 예를 들어 가스를 많이 생성한다든지 소화를 방해하는 그런 유해균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이런 상태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장 내에 이렇게 분포도가 깨져 있다 보니까 소화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고, 불필요한 이제 발효, 가스가 이제 막 생성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부 팽만감과 가스 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원래는 괜찮았는데 항생제를 복용하고 나서 이런 장내 세균층 불균형이 생기면서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는 필요한 기간까지 다 드시고 중단을 하고, 가스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균주를 골라서 다시 채워서 드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은근히 밥을 빨리 먹는 사람, 입에서 빨리 드시는 분들 있죠. 꼭꼭 안 씹어 먹고 빨리빨리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도 복부에 가스가 차기 쉬운데, 왜냐면 음식물들이 입에서부터 우리가 실제로 소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빨리 그냥 넘기다 보니까 위와 소장으로 이런 음식들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되고 넘어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와 소장에서 소화를 오래 시켜야 되고, 아무래도 음식이 굉장히 오래 머물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스 생성이 막 생겨서 복부도 빵빵해지고 위에서 가스도 많아지고 트름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급하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빨리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입으로 공기를 이렇게 같이 삼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 대장보다 위에 가스가 굉장히 많이 차게 되는데, 트름이 자꾸 식사하고 나면은 자주 생기는 분들은 내가 혹시 빨리 먹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돼요. 이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빨리 드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한 15번 정도 씹어서 먹는다, 이렇게 한번 처음에는 의식을 하면서 천천히 꼭꼭 이렇게 씹어서 드시면 빨리 해결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 변비. 만성 변비이신 분들은 여기에 이제 변이 계속 정체를 하고 오래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변을 또 균들이 막 발효를 시키면서 가스를 또 생성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물을 안 드시는 분들, 물을 거의 하루에 500ml 이하로 굉장히 적게 드시고 그러신 분들이 이제 특히 이런 변비가 잘 생기기 쉽죠. 딱딱해지고 오랫동안 대변이 머물게 되니까 이런 분들도
가스가 잘 생기기 쉽다. 이런 분들은 이제 물을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 천천히 나눠서 마시게 되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유당 분해 효소가 이제 부족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우유나 어떤 치즈 같은 유제품을 먹으면 소장에서 유당이 분해가 안 되고 대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장에 있던 균들이 이 유당을 막 분해하고 발효시키면서 가스를 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돼요. 이런 분들은 우유를 아예 끊거나 아니면은 그냥 우유 대신에 락토프리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돼요. 복부 가스가 자주 차서 힘든 분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들 중에 최소한 한 가지는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가스 차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유산균을 중단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보,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있던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유산균을 먼저 중단을 해보세요. 먼저 한 2주에서 4주 정도 중단을 하고 경과를 보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끊었더니 좋아졌다, 그러면 이 유산균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근데 끊었더니 좋아졌는데 나는 그래도 유산균 먹고 싶은데 평생 유산균 그럼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유산균을 끊었더니 오히려 좋아지신 분들 은 한 달 정도 유산균을 일단은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장에 좋은, 가스에 좋은 균주를 잘 선택해서 드시면 되거든요. 유산균이 그냥 그 단 하나의 어떤 균이 아니라 균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품 뒷면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균주명이 영문으로 적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다르잖아요. 뭐 김씨, 이씨, 나랑 저 사람이랑 얼굴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르듯이 이 균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이 중에서 가스에 도움이 되는 균이 있고 가스를 악화시킬 수 있는 균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연구 논문에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RCT 연구가 이 신뢰도가 가장 높은 연구거든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연구라는 건데 이런 RCT 연구 기반으로 봤을 때 가장 가스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요렇게가 가스에 도움이 되는 균들이거든요. 이름이 굉장히 좀 어렵죠. 뭐 비피도박테리움 인펀디스, 바실루스 코아귤런스 유니크 뭐 이렇게 쭉 적혀 있는데 제가 요거는 한번 그 화면에 좀 정리해서 띄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내가 먹고 있는 균이 요 균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 이 4번 살카로마이시스 서비세이 CNCM I3856 요거는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변비형 타입인 분한테 특히 더 좋고요. 5번째는 이 두 종류가 같이 있을 때, 이 종이 같이 혼합으로 들어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균 다 들어있을 필요는 없고요. 요게 있거나 뭐 요게 있거나 요 두 종이 같이 있거나 이런 제품을 한번 찾아서 드셔보시면 되는데 저도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국내에서 구매 가능한 제품은 그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찾아서 이게 상품명 알려주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히 댓글을 다실 수도 있는데 의료인이 말해버리면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고 GPT로 또는 AI로 다 잘 찾으시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혹시 뭐 외래에서 뵙게 되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균 종이더라도요 밑에 이 번호나 요 이름까지 다르면 효과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다 같은 균이어야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반대로 이제 가스를 생성시킬 수 있는, 이제 악화시킬 수 있는 균이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균들인데요. 이것도 이제 정리를 해서 띄어드려서 보여드릴 텐데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는 같이 포함된 유산균들이 있거든요. 뭐 이눌린이라든지 FOS, 유산균의 먹이 같은 건데 이런 게 함께 포함된 유산균들은 가스를 좀 더 생성을 하기 쉬워요. 물론 이런 균들은 아까 요 가스에 도움이 되는 균처럼 이런 RCT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라서 아무래도 진짜 신뢰도나 어떤 그 정도가 뭐 확실하다 이건 아니지만 혹시 내가 이제 가스가 차는데 내가 먹고 있는 유산균이 이런 균 또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피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유산균 먹고 오히려 좋아졌는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이 시보가 아닌 그냥 단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 있었는데 마침 유산균을 통해서 유익균을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해균보다 이제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가스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먹었던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 균주였으면은 가스 생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산균을 이제 꾸준히 드시는데 가스가 이제 줄기는커녕 뭐 계속 심해지거나 더 나빠진다. 그러면 이런 유산균이 오히려 원인일 수 있다.
이런 신호거든요. 그래서 집에 많이 남아서 나는 이제 좀 안 먹기가 아까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가스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는 것보다는 잠깐 중단을 해서 좋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한 2주에서 4주 정도 끊어보고 증상 변화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포드맵 식단으로 바꿔보는 거죠. 아까 이제 포드맵이 많이 들어있던 음식들이 뭐가 있었죠? 양파, 마늘, 콩, 양배추, 밀가루, 삼겹살, 피자 같은 이런 고지방 음식은 줄이고요. 저포드맵 식단이 뭐가 있냐면 이제 쌀, 당근, 오이, 달걀, 닭고기, 두부, 이런 저포드맵 식단으로 한번 바꿔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단으로 한번 한 달만 바꿔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저포드맵 식단으로 이제 바꾸다 보면은 처음에는 음식이 너무 단조롭고 잘 안 좋아하시던 분이면은 좀 입맛에 안 맞다, 이렇게 힘들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2주만 버티면서 드셔보시면 포드맵 식단 때문에 가스가 찼던 분들은 확 좋아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포드맵 음식이 주범이었으니까 요걸 꼭 한번 바꿔보시고요. 그럼 가스 차는 사람은 이 저포드맵 식단을 평생 해야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저포드맵은 이 증상을 가라앉기 위한 일시적인 단계고요. 이제 증상이 잡히고 나면은 음식을 그 다음에 하나씩 추가해 보면서 내가 어떤 포드맵 음식에 민감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늘만 빼도 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유제품만 끊어도 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그 특정 음식만 줄이면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조금씩 추가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수분 섭취. 변비 있으신 분들 특히 무조건 수분을 최소 1.5에서 2리터 정도를 꼭 챙겨 드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진짜 안 드시는 분들은 물 챙겨 먹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의식하고 이제 조금만 해보면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변비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번 물을 1.5리터 이상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장 마사지 또는 걷기, 그 다음에 가스를 빼는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 운동을 증가시켜 가지고 가스를 배출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 마사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손바닥을 배에 얹고요, 배꼽을 중심으로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 마사지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제 누워서 자신의 배를 보고 오른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위, 왼쪽 아래, 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원을 그리면서 문질러 보시면 돼요. 이게 한 하루에 5분 정도, 아침에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전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를 하시고 좀 이렇게 산책으로 걸어보세요. 걸으시면은 장 운동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가스의 이동이 쉬워지고, 사람들 안 볼 때 이렇게 가스 배출을 하고 일을 하시면 한결 더 배가 편해지신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세, 응급으로 빼는 그 자세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래도 너무 심할 때는 아무도 없을 때 이 자세를 통해서 가스를 쭉 배출해 주시면 한결 시원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이런 시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굉장히 심하거나, 아니면 장내 세균 불균형이 굉장히 심하거나, 당뇨나 갑상선 저하 같은 그 전신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진료를 한번 꼭 보시고, 진료를 받는데 질병이 좀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나 대장 내시경 검사를 같이 받아서 위 장의 상태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 분도 종종 있으니까, 한번 심하신 분들은 내과 진료를 한번 받으러 오세요. 무조건 검사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셔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에 그 가스 차는 게 그냥 나는 원래 속이 안 좋아, 원래 안 좋은 편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원인을 제대로 알고 접근을 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처럼 유산균 끊어보기, 그 다음에 저포드맵 식단으로 바꿔보기, 걷기, 마사지, 가스 빼는 자세로 가스 배출하기, 이렇게 세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조용한 엘리베이터에 있어도 편하게 난감한 상황이 안 생길 수 있고요. 회의 중에 갑자기 막 방구 나올 것 같아서 항문에 힘을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훨씬 줄어들 거예요. 오늘 내용 꼭 실천해 보시고 배가 한결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